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은 약간의 반등이라도 나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가수 이적 씨의 그 다행이다라는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오늘 같은 느낌은 좋은 꿈을 꾸고 로또를 사가지고 발표를 보는데 첫 번째 숫자가 내가 가진 숫자인 것을 확인했을 때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9일 만에 시장이 상승했지만 장중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나타났다고 하신 외국인의 변화가 보여준 긍정적인 변화일까요? 네, 일단 뭐 어제 그 외국인의 변화가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다른 분들은 이제 그런 시장의 어떤 장중에 나타나는 그 투자 주체들의 변화 가지고 크게 해석하지 않는데, 오늘은 이제 그 흐름이 이어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매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매수는 일단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9시 25분에 선물을 한 1,500억 가까이 갑자기 매수를 했고, 코스피에서는 그 기관 쪽에서 매수를 시작을 하긴 했는데, 매수 폭이 강하게 커진 것은 그 선물 매수와 함께 진행이 됐었고, 그게 일단 유지가 되다가 중국 시장 열리고 나서 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12시 반 중국 시장이 점심시간 들어가니까 시장이 또 빠졌어요. 빠지다가 오후에 들어가지고 상승폭이 커진 거, 그거는 연기금 때문이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연기금이 매수를 해서 시장에 힘을 보탰는데, 지금 중요한 매수는 연기금의 매수이거든요. 네. 왜 매수를 하지 않는지는 참 좀 안타깝지만,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큰 힘이 돼줬다. 근데 2시 15분부터 연기금의 매수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시장이 상승폭을 절반을 반납을 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그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전망치보다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1.1이 나왔는데, 이전치는 0.7이었고 전망은 마이너스 0.3이었는데 그게 크게 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빠졌다. 예. 미국이 이게 지표가 9시 반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11시 넘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니까 하락해서 시작했어요. 하락해서 시작해가지고 어제 미국 시장이 1% 넘게 거의 1%대 중반 정도까지 급락했다가 이렇게 회복을 했거든요. 한 2시 조금 넘어서부터 회복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이 지표 악화 때문에 빠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 산업 생산 지표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치가 0.2였고 전망이 0.5였는데 0.9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전이 마이너스 0.3이었고 전망이 0.6이었는데 1.4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로이터에서 나온 얘기는 그 자동차 생산이 7월 달에 11.2% 급증했다. 이게 이제 그 반도체 수급을 좀 조절하고, 그 전에 뭐 이렇게 좀 셧다운도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조절해가지고 7월 달에 생산이 급증했다. 그게 좋은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소매 판매가 지금은 줄었는데 이제 학교 가기 시작하면 9월부터 뭐 미국은 아마 학교를 갈 것 같은데,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괜찮을 거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소비 쪽은 계속 좋게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조금 안 좋았던 지표는 6월달 기업 재고가 0.8이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0.8이면 지금 뭐 반도체도 그렇고 그 기업의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재고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되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생산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이게 6월달 지표거든요. 근데 7월달에 지금 제조업 지표가 좋게 나왔어요. 예. 뒤집는 그런 게 되는데, 이제 그 제조업 지표가 좋게 나왔던 게 자동차 생산이 큰 영향을 줬다. 예. 하여튼 뭐 그 소매 판매 때문에 흔들렸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는가?
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네. 근데 어제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 이 뉴스가 어제 언제 나왔는지 이게 미국 새벽에 나온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왔던 뉴스예요. 이 단체는 미국에 있는 단체입니다. 미국에 있는 단체고 전 세계 반도체 기업 40개가 가입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인데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통계기구가 3월달, 6월달, 그리고 이번에 지금 그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을 했는데 3월달에 10%, 6월달에 19%, 이번에 25%로 올해 반도체 시장 전망을 상향했어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도 31%에서 37%로 상향을 했고 내년에도 8.8에서 10.1로 상향을 했고 그 중에서 메모리가 주도할 거다. 메모리가 두 자릿수로 상승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메모리가 17%에서 18% 정도로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반도체 업황 가지고 지금 계속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아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사실 저는 뭐 사실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건 스탠리가 그렇게 보고서를 냈고 거기에 외인들이 아주 과민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왜 과민하게 반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갑자기 또 엉뚱하게 이런 리포트가 나와요. 이런 거 안 보고 모건 스탠리가 그런 리포트를 썼다? 그럼 그 애들은 잘라야 되겠죠. 그런 거 확인도 안 하고 그런 리포트를 낸다면 잘라야 되겠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이 이런 거에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은 아마 이것 때문에 반도체 매수가 들어왔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삼성전자보다 더 안 좋다고 했어요. 하이닉스는 투자 의견을 내렸고 목표가도 크게 내렸고 삼성전자는 투자 의견이 유지가 됐고 목표가 살짝 내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틀째 하이닉스 쪽에 매수가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삼성전자 쪽에 900만 주 이상의 매도가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안 사죠. 환율이 오늘 1167원까지 빠졌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안 산다는 거죠. 장중에 시간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삼성전자 매도가 480만 주까지 증가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매도가 살짝 줄어드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시장이 상승폭이 살짝 커졌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매수했던 그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매수를 포기해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매도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삼성전자 아직 안 산다는 얘기죠. 뭔가 있어야 산다는 얘기인데 이 반도체 업황 이거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일단 어제 뭐 누가 후반에 그렇게 선물을 샀고 코스닥에서도 매도했던 거를 그 뒤에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외국인들이 어제 코스닥 매도해서 이렇게 매도를 줄이는 그쪽 매수하고 연결된 코스닥 매수가 있었죠. 1,800억 정도. 지금 코스닥이 어제 많이 빠졌는데 싼 가격에 많이 사고 있어요. 좀 아쉬운 거는 아침에 대만이 마이너스 1.1%까지 빠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1%까지 상승 전환했어요. 그때 이제 대만이 이렇게 하락폭이 자꾸 커지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짝 밀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대만 때문에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대만이 우리나라의 상승폭을 따라가는 만족스러운 흐름이었지만 후반이 안 좋았다.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아직 매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환율이 많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삼성전자의 매도는 더 많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삼성전자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계속 매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근데 오늘도 나온 뉴스지만 그 유럽에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이제 샤오미가 1위로 올라섰어요. 삼성전자 2위로 떨어졌고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이 점유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고 반도체만 특히 메모리에서만 이 점유율이 이제 줄어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치킨 게임 하고 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이제 70% 정도. 이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독점적인 지위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는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사실, 메모리보다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에 관심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쪽은 사실 거의 뭐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삼성전자의 그 최근 올해 들어가지고 뉴스를 보면 삼성전자 거의 뉴스가 거의 없어요. 예. 뭔가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인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이게 그 현안을 확인하고 있다. 출소했을 때도 바로 삼성전자 쪽으로 출근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활동을 해야 될 겁니다. 일단 먼저. 예. 활동을 하면 외인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그 업계에서의 위치가 지금 상당히 조금 위태롭다. 네, 스마트폰 그쪽도 그렇지만, 네. 그리고 뭐 그 마이크론에서도 그 새로운 제품 먼저 개발하고 생산 들어가고 상용한다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뭐 기술 격차가 어떻고 이렇게 뭐 그런 뉴스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항변식의 보도는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후발주자들하고 점유율 3위 업체하고 2위 업체들하고의 기술 격차가 많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반영이 되는 건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거랑 큰 상관없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뭐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환율이 오늘 주가가 오르고 나서 한 1, 2분 정도 있다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환율이 지금 주식 때문에, 예, 올랐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고점이 1179원이에요. 79원에서 67원까지 빠졌으니까 길게 음봉이 발생을 한 거죠. 어제 양봉이 길게 발생했잖아요. 음봉이 길게 발생했잖아요. 네. 반등 나오기 쉽지 않죠. 환율이 지금 현재. 네. 그렇게 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 중국이 오늘 다행스럽게도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예. 오늘 중국이 많이 빠졌으면 우리나라 타격이 상당히 컸을 겁니다. 근데 오늘 중국이 올라서 정말 다행이고, 어제 그 중국이 빠진 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뉴스가 없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저녁 정도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중국 정부가 부정경쟁 방지법. 네. 요거 인터넷 규제 초안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네. 그게 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돌 팬 문화에 대해서 인민일보가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엔터 주식들도 빠졌다고 했는데, 일단 뭐 그런 게 악재가 있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맥주에서 또 갑자기 올랐다고.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중국이 오른 게 좀 도움이 됐는데, 중국이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계속 또 밀렸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시장하고 전혀 상관없다. 딱 한 가지가 중요한 거죠. 삼성전자를 사느냐 안 사느냐. 예. 그게 제일 중요하고, 모건 스탠리의 전망,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의 전망, 예. 어느 게 중요하냐. 예.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펀드 매니저들 모아놓고, 한 250명 정도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경기가 앞으로 악화될 거냐, 이런 거에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네. 이게 3월 달에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답한 게 91%, 근데 이번에 좋아진다라고 답한 게 27%였어요. 최저치. 네. 그리고 이 기업들의 이익이 개선될 거냐? 그게 3월 달에 89%였는데 이번에는 41%. 이거 왜 확인하냐면, 이 전문가들, 펀드 매니저들 전문가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전망이 반대로 투자하면 맞다 라고 하는 그 지표가 있어요. 뭐 그 지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지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상당히 맞을 확률이 높아요. 네. 근데 3월 달에 91%, 경기가 올라간다 91%, 고점이라는 거죠. 네. 지금 경기가 떨어진다 27, 올라간다가 27% 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마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만 설문조사를 한 건데, 전문가들의 의견, 이거하고 반대로 투자를 하면 맞을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과거치를 보면. 네. 조금 믿을만 하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오면서 눈에 띄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많이 불안한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네, 일단 뭐 급락이 나왔으니까 급락한 종목들을 먼저 살려고 하죠, 보통은. 예. 최근에 갑자기 빠졌으니까 뭐 한 20% 이렇게 빠졌잖아요. 네, 빠졌으니까 싸 보이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그걸 살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안 빠진 주식이 좋아요. 안 빠진 주식이. 예, 오늘도 보면 코미코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 물론 이게 삼성전자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미국 쪽에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게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보면 이거 거의 안 빠졌거든요. 예, 안 빠졌다가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주식이 많이 올라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대부분 다 올랐죠. 네, 올랐는데 거래소에 오늘 제가 종목을 다 한번 이렇게 훑어봤거든요. 제가 보는 종목을 훑어봤는데 거래소에서 상승 흐름이 살아있는 게 하나 시스템하고 LIG 넥스원 이 업종이 뭡니까 이게? 예, 우주항공 국방이잖아요. 오늘 나왔던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 상반기 영업이익 상승률이 제일 높았던 산업이 우주 국방이에요. 38%. 근데 반도체는 11%. 제일 낮았어요. 국방 다음에 뭐 화학 있고 철강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반도체가 저기 밑에 11%. 우주 국방이 38%. 근데 과거치잖아요. 과거치. 중요하지 않은데. 10월 달에 위성 발사하지 않습니까? 위성 발사하고 오늘 또 뉴스 나온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발사한 위성, 지금 통제하고 있는 위성이 8개인데, 6년 뒤에 이게 100개 정도 늘어날 거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GPS를 대체할 위성 항법 시스템도 우리나라도 만들어야 되고, 6G 통신, 이것 때문에 위성은 더 쌓여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 오늘 이런 게 반영이 돼가지고 아마 올랐을 것 같은데, 위성 통신 관련돼가지고, 오늘 뭐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도 가장 이 카메라 기술이 발달한 그거 개발한다고, 네. 오늘 뉴스도 나왔었는데,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위성과 관련된 종목이 많지 않아요.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 그리고 뭐, 세트랙 아이, 인텔리안 테크,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제노코. 네. 제노코는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일단 뭐, 그런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그 2차 전지 쪽에서 공장을 증설한다 해가지고 신의 SEC라고 해서 상한가 가버렸죠. 네. 그리고 뭐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뭐 2차 전지 주들이 오늘 또 반등을 했는데 2차 전지는 뭐 지금 배터리가 부족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예, 계속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쪽이죠. 근데 2차 전지 많이 안 빠졌다가 어제 많이 빠졌는데 예, 반등이 바로 나왔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진 쪽은 지금 실적 발표가 다 끝났거든요. 다 끝났는데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빠지고 뭐 지누스 같은 경우는 어제 폭락했잖아요. 필라홀딩스 폭락했지 않습니까? 실적이 나빴느냐? 실적이 좋았습니다. 전망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하반기 전망이 안 좋다. 예. 그리고 실적이 좋은데 급락하고 적자인데 올라가는 주식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반응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응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오르는 걸 사야 됩니다. 오르는 걸.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위쪽에 있는 거. 예. 지금 위쪽에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은. 예. 이평선 다 밑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이게 올라오면 이평선에 머리를 부딪히는데 보통 그때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럴 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회복하는 그것만큼만 기대를 하고 매수를 할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안전하게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위쪽에 있는 거를 사야 되거든요. 위쪽에 있는 거. 위쪽에 있는 게 오늘 보니까 몇 개 안 돼요. 한 4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차트 보시고 고르기 쉽지 않습니까? 예. 그냥 뭐 시가총액 상위 순위대로 이렇게 쭈쭈쭈 눌러보다가 위쪽에 있으면 그냥 네, 보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폭이 줄어든 게 매우 아쉬운데요. 오늘 삼성전자의 매도가 환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예. 시장의 하락이 삼성전자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를 푸는 것도 삼성전자에서 나와야 된다. 계속 삼성전자를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